오늘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할까 싶어요. 오늘이 마침 이제 10월 29일요. 매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서 법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자치의 날을 맞으면서 오늘 또 이 촬영 준비도 하면서 많이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고 95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 24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방자치의 수준, 질로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취약하고 참 저급하다. 이걸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의 문제가 혹은 비수도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걸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수도권의 모든 자원과 인재와 기업과 자산이, 돈이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 인재들이, 여기서 공부한 청년 인재들도, 이게 이제 악순환되니까 청년 인재가 이미 많이 빠져나가니까 기업이 여기서 새로 창업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크면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기업도 또 떠나요. 여기서 뿌리를 못 내리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문제, 이걸 이제 지난번에 9월 초였을 거예요. 9월 중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반을 넘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의 문제를 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한과 중요한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이, 심지어는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사 결정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중앙 권력이 결정을 다 해버린다. 전국의 지방의 사정이 다 달라요. 예컨대 그냥 보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삶의 조건이 달라요.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 주민들의 고민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달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도 다르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색깔과 역사와 그리고 특징이 다 다르게 마련인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중앙 권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쫙 하면 이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뭔가 좀 어긋나는 것들이 많죠. 그 지방자치의 취지도 원래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생활 단위로,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인 거거든요. 그 주민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우리한테만 필요한 법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중앙 권력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이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오히려 이분들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국회의원들 모시는데 여념이 없죠. 왜?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공천권이 거의 생명줄인데, 목숨줄인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냥 이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거는 자기를 공천해 준 국회의원, 혹은 다음에 공천받기 위해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국회의원, 그분들의 조직책이라고 할까, 동원책이라고 할까,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 지역 문제 해결 이런 것보다. 이게 이제 권력이 국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이제 다 법으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유일한 집단이니까 이런 자신의 권력을 내놓는 어떤 법률 개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국회를 개혁하는 것, 국회 차원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또 이렇게 분산하는 것.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텐데 수입은 지방세로 충당을 해요. 세금은 통상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지방세 수입이 이제 그 지자체 수입이 되는 거고, 이제 지출은 여러 가지 뭐 공무원 봉급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새는 보편 복지가 이제 늘어나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출에 해당되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늘지도 않고 오히려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요, 수입이 전체 지출의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10%도. 예를 들면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전국에 제일 낮을 정도로 통계가 종종 잡히는데 8%가 안 되고요. 우리 경북의 청송군 있잖아요. 10%쯤 되고요. 봉화군이 한 9% 정도 돼요. 경북의 경우에.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이제 10%도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는 아주 열악한 재정이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농촌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지역에서 지방세를 걷어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럼 나머지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중앙 정부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따오거나.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지역의 사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 재정을 자기가 필요한 데 쓰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위축되죠. 중앙정부 가가지고 그때마다 아쉬운 소리하고 설명하고 재정 따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충당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이것의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조세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세로 우리가 국민들이 납부하는 게 80%고요. 지방세로 납부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 정부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할자치라고 얘기해요. 이할자치는 지방세 수입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타개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분포를 최소한 단계적으로 7대3, 더 나아가서 6대4 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정 구조가 개선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가 지방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상대적으로 나아지고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도 많은 경우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일부까지도 상당히 저급한 지방의 토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에 보면 지난 8월 달에 구미시 의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욕설로 난장판된 구미시 의회. 이게 상주시 의원들도 대부분 3명이 최근에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공사 계약 특혜, 겸직 금지 위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그 수준 낮은 지방의회 의원들, 단체장들이 여전히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의 요인은 지방 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투표로 그런 사람 뽑은 거니까. 현역선거, 동선거, 연고주의 선거, 아주 낡은 선거 관행들이 여전히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 주민들의 투표 관행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별로 의미 없다. 선거한다는 별로 의미 없다. 하나 더 하면 지역사회 내부의 혁신 역량이 너무 취약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거냐? 사실은 그 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이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돈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뿌리고, 돈 받아가지고 뭐 다리 놓는 데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는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역할하기 힘들다. 권한이 오고 돈이 내려온다고 한들 이게 지역 발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끌어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내부를 혁신해내는 게 함께 맞물려야 돼요. 이게 없이 권한과 돈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인데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관심 갖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될 수만 있으면 그 법의 도움을 받아서 평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자격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리콜하고, 혹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별로 관심 없거나 외면하면 지역 주민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에 참여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 저급한 혹은 수준 비달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견인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키는 주민, 유권자의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리고 투표할 때마다 뭐 그냥 연고주의 한다. 저 사람은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안 하고는 관심 없고 우리 문중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정치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 부패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